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확인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열 파트 우리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하고 수열 파트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앞에 소화식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시 되돌아가는 것들 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뭐 교재 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뭐 크게 보아야 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교재 73페이지에 섹션 2에 점화식과 일반항. 예. 목소리는 크게 해주세요. 가까이 와. 여기 앉으면 여기 하고 졸려요. 난 지금 졸려 죽겠다 야. 근데 목소리 크게 안 해요. 여기서도 안 들리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다 들려. 아 그래요? 목소리 크게 들었어요. 나하고 생각해보면 그만하면 들어갈 거야. 아마 이제 조만간에 성대 문제가 나오면 성대 문제를 수리노트하고 방어술 전체를 포괄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주실 거거든. 성대는 수능 후에 봐요? 네, 수능 후에. 수능 끝나고 아마 2, 3일 후에가 네, 수능 직후에 봅니다. 수능 끝나는 그 후 일요일 날 봐요. 뭐 얘기하려다가 뭐지?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졸리다. 나도 졸리다. 아 맞지 나도 졸리다. 아니 그 모의고사 출제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틀째 밤을 샜거든. 졸려 지겹다. 누가 문제 좀 내라.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 문제 하나당 3만 원씩. 소문항 하나당 3만 원씩. 너무 비싸게 보지 말고. 3만 5천 원. 영재고해한테 전화해야 돼. 자, 교재 13페이지에 점화식 관리 반항.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열의 점화식을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치? 맨 마지막에는 수열의 점화식보다는 아무래도 뭐 함수의 대응 관계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뭐 상관관계를 통해서 수열로 점화식으로 만들어내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함수의 1대1 대응 함수에 대한 문제를 수열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뭐 이런 요령들을 다뤘고, 오늘 이러한 점화식으로부터 그 다음 단계로 점화식을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점화식은 이웃하는 한글 간의 수학적인 문제로부터 수학적인 규칙을 뽑아내서 정리한 식이고, 그치?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우리가 그 수열 자체의 고유한 특성인 일반적 성질, 특정 항. 그래서 한 번호를 대입했었을 때 실제로 그 수열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일반항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일반항을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적인 요소를 갖다가 점화식과 일반항의 상관관계를 다룰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교과적인 요소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왔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다만 이 논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다뤘던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단순한 개차 수열,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은 논술 문제에서는 그걸 수열화된 문제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푸는데 단순한 계산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로만 활용이 돼요. 알겠지? 뭐 예를 들어 기하 문제 푸는데 도형의 일반적인 성질을 위해서 뭐 등비 수열적인 어떤 변화의 계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법들을 갖다 주로 끊었으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점화식을 주요한 단계로 해서 일반항을 갖다 유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항들의 상관관계의 관계식을 주어지고, 마치 방정식과 같이 3개 이상의 이웃하는 항들에 대한 관계식들을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반항을 논하거나 풀려고 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거의 대다수예요. 여기서는 기본 예제 1번에 있는 그 제시문 있죠. 제시를 보시면은 3개의 이웃항으로, 이 3개의 이웃항은 항으로 구성되어진 점화식. 물론 이제 상수항이 없는 경우야. 알겠지? 상수항 없이 3개의 이웃항은 항으로 합차로 구성되어진 점화식에 대해서 이것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접근법들이
다른 방향에서도 다른 종류의 점화식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 형태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거기 제시문 가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P의 어떤 수열 점화식에도 P의 A의 M 플러스 2 플러스 Q의 A의 M 플러스 1 플러스 R의 A의 N 이퀄 제와 같은 점화식을 하자. 그래서 이거 하나는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자, 이런 형식의 점화식은 첫 번째는 이 점화식을 구성하고 있는 개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의해서 살펴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점화식의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꼴을 일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알겠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전체를 이제 P로 나눈 후에 적당히 조작을 해서 A, M 플러스 2 플러스 알파의 A의 M 플러스 1 이퀄 베타의 A의 M 플러스 1 플러스 알파의 AN 과 같은 형식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꾸어서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다만 여기에 있는 개수관계 조건을 먼저 따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바꿔서 푼다는 건 저는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것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수열의 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A, M 플러스 B의 M 플러스 1로 본다고 한다면 B의 M 플러스 1 이퀄 베타의 A, B의 M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어떤 수열? DN이 공비가 베타인 등비 수열에서 마시겠지 이거는. 그치? 네. 앞향에다가 베타를 곱해서 4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렇게 묶여진 이 형식 자체가 하나의 등비 수열을 이루고, 그리고 여기가 적당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개차 수열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피보나치 수열 같은 형태가 되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들이 변형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 이전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개수관계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알파와 베타 같은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것의 계산을 이와 같이 해가지고 꼭 갈 필요 없이, 꼭 이렇게 갈 필요 없이 좀 더 간단하게 중간 과정이 변형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여러분들이 이런 점화식이라면 이 두 가지 형식에다가 개수관계를 열심히 잘 살펴보셔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개수의 합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되어지는 경우와 개수의 합이 0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로 두 가지를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일단 보십시오. 이거에 따라서 이제 풀이의 방향이 바뀌는데, 왜냐하면 P 플러스 Q 플러스 R 개수의 합이 어떤 특정 값이 된다는 이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이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방정식이지 PQR에 대한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Q를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는. 그치? Q 이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과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요. Q 대신에 대입해버리게 되면 P로 묶여서 이런 항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R로 묶여서 우변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지지, 그치? 굳이 일부러 다 이와 같은 식으로 뭐 알파와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것들을 굳이 막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문항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개수합이 0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 꼴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리고 이때 개수합이 0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조금 이따 구체적인 덧풀이로 보여드리겠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파와 베타가 같은 값을 가질 때와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여기는 이 알파 베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는. 알겠지? 이때 알파 베타가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 식의 형식들이 훨씬 단순해지게 되지. 그치? 주어지는 식의 형식. 그런데 가장 일반화된 게 합도 0이 아니면서 알파 베타가 서로 같지 않아. 이럴 때 이제 가장 일반화된 이런 형식을 따라가서 결국 이걸 풀어. 근데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결국은 이런 꼴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꼴로.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 뭐 계수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일단 알파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지부터 생각해보자. 어? 이런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는데 이거 거꾸로 이거 우리가 목적을 아니까 변형의 목적과 변형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여서 계수 비교를 통해 가지고 PQR과 이것을 삼각형으로 우리가 찾으면 되겠지. 알파 베타의 삼각형. 잘 봐봐. 이걸 갖다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항목별로 묶어야 되면 A의 M 플러스 2에 베타 A의 M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여기 마이너스로 바꿀까요?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A의 M 플러스 1. 그치? 그 다음에 베타 알파에 A의 N. 좌변으로 넘어서 플러스가 되면서 그래서 플러스 알파 베타에 A의 N을 제로의 형식이 되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어떤 값이 나올 줄 알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뭐를 통해서 이것과의 계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이 점화식과 이 점화식이 같은 점화식으로서 변형이 돼야 되니까, 그치? 이 점화식을 이렇게 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어? 예.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전체를 P로 나눠줘야겠지? 여기는 앞에 A, M 플러스 2의 계수가 1이니까. 그치? 전체를 P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M 플러스 1의 계수의 마이너스 값은 P분의 Q의 마이너스가 맞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P분의 Q.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파 베타의 곱은 어떻게 되겠냐? 알파 베타의 곱은 그치? P분의 P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것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개수들에 의한 상수죠, 이거. 그치? 두 개의 상수야. 그럼 이때 이 알파 베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그치, 근과 계수 관계가 있어서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고백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까 2차의 방정식의 근으로서 알파 베타를 판정할 수 있겠지. 자, 어떤 방정식이 되겠어요, 이거? 결국은 x의 2차. 제곱에 그치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지. 네. 그 근 알파 베타.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플러스 x의 Q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어? 아, 네. x 플러스 알파 베타에 이꼴 제로의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네. 자, 이걸 이제 식에 맞춰서 변형하면 주어진 정보에 따라 맞춰서 x의 제곱에 플러스 p분의 q의 x 플러스 p분의 r 이퀄 제로의 방정식이 돼요. 그치? 자, 이거 보고 좀 느껴지는 거 없어? 이때 이 알파 베타 어떻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저 최초의 식과 비교해서 굳이 이렇게 이제는 요 과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과정을 다 따라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일일이 다 풀어서 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저식 보고 가능한 없어.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알파 베타 먼저 구하고 싶다. 그럼 알파 베타 어떻게 구하면 된다? A의 M 플러스 2항을 X에 제곱하고 A M 플러스 1을 X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상상으로 이렇게 방정식 만들고 어차피 이것도 여기다가 양변에다 P 곱하면 어떻게 돼? P, Q, R 이렇게 나오지? 예. 이거하고 이거 어때? 식이 이게 똑같아요. 즉, 세 개의 유탄에 관한 점화식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등기 수열의 형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주어진 수열 자체를 어떻게 보내면 돼요? 그냥 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해서. 알겠지? 그리고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하게 되면 그 근 중간이가 곧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과 똑같은 점화식을 이런 형태로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결론은 조합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요령이 생기겠지? 됐죠? 여기까지. 일단은 뭐 알파, 베타를 구해놔야 나중에 실전에서는 알파, 베타를 구하고 계산할까지 문제로 포함되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해주시죠.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알파, 베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알파, 베타를 이제 쓰지는 말자. 이미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냥 그것은 어떤 값으로서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 베타의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문제에서 필요하면 알파, 베타 대신에 우리가 어떤 점을 나중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점화식들을 정리하거나 할 때요. 이런 점화식을 정리하거나 풀 때 중간에서 이런 알파, 베타 같은 것들을 미리 계산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알겠죠? 맨 나중에 알파, 베타는 나중에 정리되고 나서 식이 완전히 일반항까지 알파, 베타의 형식으로 다 표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대입하는 거야. 중간에 대입하면 계속 수치, 분수나 복잡한 숫자들을 계속해서 변형해가면서 계속 계산하면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계산을 중간 단계에서 계속 계산하지 말고 일단은 알파, 베타를 먼저 구해서 알파, 베타 어떻게 된다는 것만 딱 표시한 다음에 알파, 베타는 그대로 문자로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에 알파, 베타에다가 처음에 건 알파, 베타의 값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령이라면 조금 빨리 풀고 정리하는 요령이라면 이제 실수도 줄이고 숫자, 복잡한 유리수식이라든지 무리수식을 갖다가 많이 개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과정이 복잡해지지, 그치? 계산 과정도 중간에 자꾸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 많이 잡아먹어. 실수도 많이 나타나고 계산하다가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고 기호로 작성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일반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런 실수들이 적어진단 말이야. 정리하는 데. 알겠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개수관계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형식, 세 번째 유형,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일반항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제1의 과정에서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제로라는 형식으로부터 Q 이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같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서 이때는 알파, 베타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식일이라고 합시다. 자, 식일에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P에 A에 M 플러스 E 이라고 쓰죠. 틀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P 플러스 R에 A에 M 플러스 E 플러스 R에 A에 N 이퀄 자, PAN 플러스 1, PAN2 묶을 수 있죠, P로. 그래서 묶어버리면은 P에 이제 A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2 요거 하나는 요거랑 묶어서 요거하고 묶어줄게. 알겠지? 요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R을 하고 이거하고 묶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져 버릴 거야. 우리 형식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알파, 베타가 포함된 그 시험 형태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알겠지? 여하튼지 간에 두 변으로 분리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야. 그래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R에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P를 넣어줍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아까 전에 그치? 알파, 베타를 포함한 양변으로 분리된 형식의 식의 형태가 바로 나와버리지? 그치? 아까 전에는 이거보다는 일반화되어서 A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A의 M 플러스 1 이퀄 베타의 A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A의 N 이런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얘는 베타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P분의 R이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개수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알파, 베타 계산은 상관없어. 알겠지? 알파, 베타 계산을 찾아보게 되면은 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베타가 P분의 R로 그 다음에 알파는 1로 나오게 있어. 근데 굳이 그런 과정을 이걸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단순히 개수만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 있는 Q를 중에서 PR로 양쪽으로 나눠주게 되고 우리는 이 두 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없애는 게 좋아? Q를 P와 R로 나타내면 이쪽을 묶어주고 이쪽을 묶어줄 수 있지? 그치?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시간 또 우리 모델을 한번 조금 더 빨라지다. 아니죠. 아까는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이 형태까지 다 포함하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다 쓴 거는 그 식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 형태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조건이 붙은 게 이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조건이 많이 붙은 게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알파 베타를 일반적으로 썼던 형식은 이 개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아까 전에 썼던 식의 형식은 변해 안 변해? 알파 베타 형식은 안 변해. PQ 안 하고 상관없단 말이야 그거는. 알겠지? AM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AM 플러스 1 이퀄 베타의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N의 꼴은 PQR의 개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런 정보가 조금 더 들어가 있다면은 그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이 훨씬 쉽게 나온다는 얘기지. 따로 뭐 2차 방정식 계산 막 그럴 필요 없이. 알겠지? 물론 그렇게 계산은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갖다가 얻어낸 후에 자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자? 좌변의 것을 B의 n 플러스 1이라고 보고 여기를 B의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P분의 R의 P의 이런 정식이 되겠지? 그러면 B의 n의 꼴은 어떻게 되게 돼? 등비수열이니까 B는 그치? P분의 R의 뭐? P분의 R의 n-1승의 B1 그렇게 되겠지. 그치? 자, P1 체크해주면 P1은 뭐야? A2-A1이다. 그래서 Bn. 자, 이제 다시 AN의 꼴로 바꿔봅시다. AN 플러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세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퀄 P분의 R의 N 마이너스 1에 A2 마이너스 A의 5. 자, 이것도 점화식이죠. 자, 처음하고 달라진 점이 뭐야? 처음하고 달라진 점은 뭐 많이 달라지긴 많이 달랐지. 개수, 개수. 그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란 말이야. 미지항의 개수야. 아까는 처음에는 몇 개에서 출발했어? 3개지?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3개의 유탄 항에 관한 점화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몇 개로 줄어들었어 지금? 2개. 그렇죠. 여기서 나머지는 다 상수지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혹은 수열에서 주어지는 초항들. 그치? 그리고 2개의 유탄 항에 관한 점화식이다. 알겠지? 자, 2개의 유탄 항에 관한 점화식으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점점점 불려가는 거야. 한 번에 풀지를 못해요. 3개의 유탄항에 관한 점화식은 한 번에 안 풀려. 알겠지? 반드시 어떤 단계가 치냐면 3개의 유탄항에 관한 점화식으로부터 문제의 개수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2개의 유탄항에 관한 점화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항으로 하는 거야. 다시 줄여가지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 이거 다 묶어서 이걸 다 묶어서 우리 K라고 이렇게 해보자. 이거 다 묶어서 K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자,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야?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요거 BN이니까 여기가 BN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N이 되어야 되지? 얘는 이렇게 되어있어. 그치? 근데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개차 수열이야? 2개의 유탄을 항의 차가? 2개의 유탄을 항의 차가? 사실 이거 이거 잠시만. 이거 K라고 써서 등차가 있다면 이렇게 쓰면 K, 이렇게 쓰면 등차 수열이 맞아. 알겠지? 이렇게 쓰면 등차 수열이 맞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N이야. N. 이 N에 따라서 이 값이 상수 아니라 변화하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2개의 이유탄항의 차가 일정하지 않고 어떻게 되게 돼? 규칙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알겠지? 그럼 2개의 이유탄항의 차가 뭘 이루는 거야? 이거 자체가 하나의 수열을 이루는 거지.
무슨 수열? 그 개차가 무슨 수열이다? 개차 자체가 등비수열이, 이거 오른쪽이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오른쪽 등비수열이지 이거. 이거 등비수열이란 등비수열 점화식이야, 그치? 네. 일반항이야, 등비수열 일반항. 개차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개차가 등비수열. 자,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에 대해서 우리 점화식 일반항을 이제 구할 수 있죠. 고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써? 이때 A에는 먼저 A의 1 플러스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시그마 K 꼴 1부터 n-1까지에 대해서, 그치? 응? 여기다 뭐 써야 돼? 등비수열의 일반항 여기다 써야 되잖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지금 이거죠? 그래서 P분의 R에 n-1에 A2-A1 이렇게. 근데 어차피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식이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그치?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비 쓸 수 있죠? 공비가 뭘까? 여기서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P분의 R이 공비죠? A2-A는 어차피 상수로 앞에 튀어나가고. 알겠지? 초항을 뭘로 보면 돼? 초항을 요걸로 봐도 좋고, 그치? 초항을 요걸로 봐도 좋고, 초항을 1로 봐도 좋아. 이거 앞으로 끌고 가는 다. 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비상에서 이거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부분합, 그치? 합에 관한 식으로 정해가지고 이거 일반. 여기 어차피 상수잖아, 시그마. 그러니까 상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앞으로 A2-A의 1. 그 다음에 P분의 R에 n-1 곱하기 1 이런 형식으로 쓰자. 그럼 이렇게 갖고 이게 초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항 우리 마음대로 정리하기 편한 대로 쓰면 돼. 초항을 이걸로 하면 계산할 좀 빡빡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어차피 이거는 초항은 어디에 있어? 1-R분의 A의 1-R의 n승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에서는 어차피 앞에 A니까 초항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앞에 뽑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시그마가 어디까지 가게 돼? 개차 수열에서는 시그마가 n-1까지밖에 안 가지 이거. 그렇지? n-1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의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돼? 1-R의 n승이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돼요? 1-R분의 A1의 1-R의 n승. n승. 그 n승이 어떻게 되냐? 하나가 적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알겠지? 한 차수 줄어들어. 네. n차까지 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합하기 때문에 n-1까지 하기 때문에. 알겠지? 네. 응? 뭐 식을 아예 그냥 다 써버리죠. 공비 1-P분의 R분의 A2-A의 1 초항 1-P분의 R의 S-1 알겠지? 네. 뭐 극한에 대한 수렴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돼? 이거 무한급수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세계 일탄항에 관한 점화식이라는 복잡한 형식을 취한 것에 비해서는 거기다 간단하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알겠지? 자, 여기서 잠깐 여기 하나의 조건을 생각해서 이 개수의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몇 분 남아서 해볼게요. 만일 여기 있는 이거 문제에서 조건을 줘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플러스 알파의 조건을 써. 리미트 AN이 수렴한다고 하자. 문제 조건에 많이 이게 붙어있어요. 점화식 앞에. 그러면 이때 이 수렴값이 0이 되어질 수도 있고 0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이 수렴값이 0이 되어지는 경우와 0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에서 결정되냐면 이 개수의 합에서 계산돼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그 이유도 있어. 알겠지? 그러나 만일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알겠죠?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아무 의미 없는데 문제가 뭐예요? 만일 이런 조건을 가지는 점화식에 대해서 그 조건의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개수 조건만 가지고서 그 수렴값이 0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극한적 가정이라고 해요. 얘가 수렴하면 이 수렴값 뭐 K라고 합시다. 이 수렴값 K는 리미트 뭐 똑같아. A의 M 플러스 1도 이 값을 가지고. 그치? 리미트 A의 M 플러스 2도 이 값을 가지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극한적 가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지? 극한적 가정. 수렴할 때. 모든 수렴하는 수열은 그 이웃하는 항들에 대한 극한 역시 모두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만 되죠. 자, 요 조건이 붙게 되면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것의 수렴값을 묶어버렸어요. 네. 여기다 전체 극한을 취한다. 어차피 극한, 이게 0이니까, 이거 합이 0이니까 이것의 극한을 취해도 0이겠지. 네. 그렇지? 네. 극한을 안 취해도 이거의 합들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의 극한을 취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식 전체가. 식 전체에다가, 주어진 정화식 전체에다가 취해야 돼. 그러면 요 식이 뭘로 변하게 돼? 주어진 식에? P 플러스 Q 플러스 R A N B 없어. 그치? 그래서 PK 수렴값을 우리 K로 썼으니까 네. PK 플러스 QK QK 플러스 IT RK 이퀄 0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퀄 R의 K 이퀄 0 이렇게 돼요. 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의 경우처럼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면 어떻게 되겠냐?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면 K, 수렴값 K는 굳이 0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0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 0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0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만약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 K 0. 이때는 반드시 K가 0이 돼야 되지? 네. 지금 곱하기 4. 즉, 이 점화식의 개수열이 0이 아닌 점화식의 이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조건.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거야. 알겠지? 발산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 개수 조건은 아무 문제 없어. 수렴한다고 할 때 이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수렴값은 반드시, 이 수렴은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 0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수관계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사실 방정식도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결국 뭐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개수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흔히 근각에서라고 부르는 관계 혹은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 근의 공식도 보면 다 뭘로 돼 있어? 방정식의 그 개수들로 다 되어 있지. 2a 뭐 2차 방정식 말로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ic 해가지고 전부 다 방정식 개수들로 되어 있단 말이야. 점화식도 마찬가지야. 점화식도 그 점화식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그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끄집어내는 거는 이 개수들에 의해서 이런 개수의 형식이나 양식을 개수의 형식이나 양식 그 조건에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 문제를 풀 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알겠지? 아까 전에 단순 이 식에서 PQR의 개수량이 0이 되는 데에는 굳이 변화시킬 필요 없이 Q를 갖다가 변할 때 나눈다는 것만 가지고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정식 푸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알겠죠? 자,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점화식들을 접근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의 방법들이야. 거의 개수를 잘 보고 형식을 잘 보고 내가 봤던 수열의 어떤 특별한 형식, 문제에 대한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비슷한 경험. 요것만 제대로 찾아낸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새로 배우는 거고 그동안 배운 것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쉬었다 진행합시다. 잠시만이라 많이 쉬었다가 진행합시다.